여야 지도부가 지난주 전북 끌어안기에 나섰습니다. 부안을 찾은 여당 지도부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전북 현안 해결에 힘을 보태기로 해 도민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 전북 지역의 주요 키워드는 코로나와 공공의대였습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공공의대 신설 반대 입장을 밝혔던 조남천 전북대 병원장은 거센 역풍을 일으켰습니다. 전북도가 전국 최초로 농어민 공익수당 조례를 만들어 10만여 농가에 지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북도의회는 최근 관련 조례를 개정해 양봉농가와 어가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만취 상태로 차를 몰던 40대가 90여 킬로미터를 도주하다 붙잡혔습니다. 만취한 40대는 경찰이 차량 타이어에 공포탄과 실탄 등 4발을 쏜 후에야 멈췄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 시작합니다. 여야 지도부가 지난주 전북 끌어안기에 나섰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부안을 찾은 여당 지도부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전북 현안 해결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전북의 미래가 달린 만큼 여야의 의지와 재원 확보에 거는 도민 기대는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보도에 정명기 기자입니다. 부안군청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전북형 뉴딜 사업이 논의됩니다. 전라북도가 추구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특히 지역 균형 발전과 전북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들을 저희가 돕고자 왔습니다. 전북 출신이거나 인연이 있는 의원들의 남다른 관심도 이어집니다. 한국판 뉴딜에 발맞춰 전북형 뉴딜 사업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전북도에서 올린 신규 사업 50건과 4조 2,872억 원의 국가 예산 확보에도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이 이렇게 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이번에 그린 뉴딜에서 찾고 좀 더 많은 구체적인 사업과 어떤 비전을 가지고 참여했으면 합니다. 정부의 한국판 뉴딜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160조 원. 이 가운데 절반에 달하는 75조 원이 지역 단위 사업인 만큼 전북도가 거는 기대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비교적 기반이 약한 우리 전라북도가 이번 기회는 확실하게 좀 반영이 돼서 우리 전북 사람들도 균형적 차원에서 이제는 의욕을 갖고 앞으로 전진해도 되겠다라는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확실하게 좀 도와주시기를. 농생명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이라는 새로운 산업으로 송하진 지사께서 추진하고 계십니다. 새만금 그린 뉴딜 특별위원회가 당내에 구성이 됐습니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돕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 국민께 충분히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수소경제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호남과의 동행을 선언한 국민의힘도 전북 현안 해결과 예산 확보에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새만금 개발 관련 현안을 비롯해서 총선에서 약속했던 공약사항을 중심으로 전북이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북형 뉴딜 사업을 놓고 지지를 보낸 여야의 의지와 재원 확보에 도민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야간에 만취 상태로 차를 몰던 40대가 90여 킬로미터를 도주하다 실탄까지 쏜 경찰의 추격전 끝에 붙잡혔습니다. 남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특수공무 집행 방해 혐의로 40살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일 밤 9시 3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광양에서 남원까지 90여 킬로미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의 경고방송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다 경찰이 자신의 차량 타이어에 공포탄과 실탄 등 4발을 쏜 후에야 멈췄습니다.
조사 결과 A씨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초과했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올해 말까지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주요 단속 사항은 자동차 불법 개조와 가속 경주 행위, 화물 차량 속도 제한 장치 해제와 난폭 보복 운전 등입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상습 음주운전자와 이를 방조한 동승자에 대한 단속도 강화합니다. 빅데이터를 통해 우리 지역의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우리 지역의 이슈는 뭐였을까요? 이진철 기자가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지역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키워드는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관련 키워드 가운데 정읍과 관광지가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지난 27일 정읍에서 20번째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확진자 A씨는 서울에 사는 딸 B씨가 코로나19 검사 이후 정읍을 찾아왔다가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 A씨는 서울에 사는 딸 B씨가 코로나19 검사 이후 정읍을 찾아오면서 함께 양성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A씨를 포함해 정읍에서 한 달 동안 발생한 확진자 18명 모두 타 지역 감염자로부터 시작된 연쇄 감염이었습니다. 정읍에 내려와서 자기 어머님 집에서 자가격리 조치를 해야 된다고 유선으로 전화를 받다는 겁니다. 내장산 단풍철을 맞아 타 지역 방문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정읍시는 방역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내장산 입구인 연자교와 매표소 사이에 발열 점검소를 설치하고 방역관리 요원을 통해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등 예방 수칙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내장산 단풍 절정은 이달 중반까지 이어질 전망이어서 끝까지 긴장감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키워드는 전북대입니다. 이와 관련해 서남대와 보건의도 지역민이 많이 검색한 키워드였습니다. 지난 20일 조남천 전북대학교 병원장은 국정감사에서 공공의대 신설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조 병원장은 발언 이후 거센 역풍을 맞았습니다. 전북시장군수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조 원장을 규탄하며 철저한 자기 반성을 촉구했습니다. 전북도 의회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사퇴까지 언급했습니다. 공공의대 이슈와 가장 가까운 남원에서도 시의원들이 전북대병원을 항의 방문해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그 발언은 남원 시민과 전북 도민에 대한 막말이나 다름없는 망언을 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전북대병원장의 사퇴와 사과를 촉구하는 뜻에서 이렇게 항의 방문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전북대병원 관계자는 공공의대 설립은 시간과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립대병원의 역할을 맡기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2일 정읍시 의회에서도 공공의대 설립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조 병원장이 불러일으킨 공공의대 사안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전북도가 지난해 광역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전북 농민공익수당 조례를 만들어 10만여 농가에 예산을 지원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전북도의회가 관련 조례를 개정해 양봉농가와 어가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이슈앤피플 시간에는 농어민 공익수당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김철수 전북도 의원을 김남호 기자가 만났습니다. 전라북도 농산업경제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철수 의원입니다. 전라북도는 2018년 3월부터 삼락농정위원회가 주체가 되어서 농민 공익수당의 시행 방법과 규모 등 주요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한 끝에 2019년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농업 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정된 조례를 근거로 농민 공익수당을 신청년도 기준 2년 연속으로
도내에 거주하는 농업 경영체 등록 농가 중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에 연 6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을 하고 지난 8월까지 신청 접수 및 이행 점검 절차를 진행하여서 추석 전에 10만 6천여 농가에 643억 원의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일부 개정 조례안은 양봉업과 수산업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하고 농민 공익수당 지원 대상을 기존의 농가 외에 양봉농가와 어가까지 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 등을 새롭게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라북도는 그동안 조사를 통해서 파악한 양봉농가 500호와 어가 5,000호까지 공익수당을 지급하기로 의결을 하였고 2020년 본예산 대비 약 90억 원이 증액된 706억 원을 내년도 예산안으로 편성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민단체는 지난 2019년 7월 전라북도에 농민수당 주민청구 조례안을 제출을 하였으며 주민청구 조례안에 따르면 지급 대상을 농가가 아닌 농민 개인으로 규정하고 지급액도 연 120만 원을 제시하여 전체 지급 대상이 21만 9천여 명으로 늘어나고 지급액은 2,630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농촌은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업과 농촌이 붕괴되고 농민이 사라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위기에 처한 농민 모두에게 공익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농민 공익수당은 국고 지원 없이 전라북도와 시군이 전액 지방비로 분담하고 있어 예산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모든 농민에게 농민 수당을 지급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전라북도와 시군의 재정 형편을 고려하고 삼락농정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도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와 농민단체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북 농민 공익수당이 시름에 빠진 농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지만 올해 처음 시행된 만큼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개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농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공익수당을 지급한다면 좋겠지만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정부 입장을 조금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제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증진을 위한 농민 공익수당을 국가 정책 사업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농산업경제위원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국회와 정부에 적극 건의를 하겠으니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날씨 정보입니다. 화요일은 오전 기온 5도, 낮 기온 11도로 예상됩니다. 대기가 습한 가운데 우리 지역에는 오전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더불어 북서쪽에서 남하하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기온이 떨어져 춥겠습니다. 수요일은 기온이 더 낮아져 최저 기온 2도, 낮 최고 기온 13도가 전망됩니다. 오전에 안개가 낄 것으로 보이니 교통안전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낮 기온은 임실 9도, 남원 10도, 부안 12도 등 10도 안팎일 것으로 보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앞으로 한 주간 오전 기온은 10도를 밑도며 쌀쌀하겠고 낮에도 서늘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 바다에도 오전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맑아지겠고 파고는 2.5m까지 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